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림포스 유형편 고난도를 판서로 좀 준비를 했고요. 왜냐면 패드에 풀기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게 도형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으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넓은 칠판으로 쌤이 준비를 했고요. 줌을 좀 많이 당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영상 보면서 굳이 또 화면 확대를 하지 않고 또 볼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쌤이 원래 당초 어제까지 모든 영상 업로드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대충 찍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여러 가지 풀이들을 보여줄까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은 쌤이 미안합니다. 어쨌든 오늘 고난도 진행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패드로 보면 쌤 얼굴이 안 나오니까 쌤 얼굴을 또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쌤이 오늘은 화면으로 나왔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기한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1번 문항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문항은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O랑 A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O랑 A. 그럼 O랑 A는 지금 고정점이거든. 그 다음에 지금 원이 하나 등장했어. 그러면 우리가 원이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근데 얘의 x좌표가 또 2야. 그러면 원 자체도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죠. 얘는 어떤 원이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죠? x축과 안 만나잖아? x축, 잠깐만. 말을 잘못했죠? y축과 접하는 원이죠. y축과 접하는 원. 이 관계 반드시 따져야 되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일단 읽어봤고 얘는 일단 고정돼 있다. 움직이는 놈이 하나. 근데 지금 출제자가 말씀하시는 게 삼각형 OAP가 직각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 어떤 각이 직각인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모든 각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각에 대해서 내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라고 했으니까 값이 여러 개가 나올 거다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고.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쌤이 축을 한번 그릴게요. 축이 대충 이렇게 있는 상황. 그럼 Y축은 어딘가 있겠죠. Y축도 좀 세팅을 합시다. 이렇게 지금 XY가 있는 상황인데 0,0 너무 쉬워요. 여기야, 여기. 여기가 5가 될 거고 4,0 대충 여기 있겠죠. 여기 A. 괜찮아요? 근데 이 원을 일단 대충 그리긴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얘가 A인데 얘가 X좌표가 4예요. 그러면 정확히 얘의 중간에 요런 중간 지점에 중심이 위치한다는 것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기한이 이런 생각을 해. 2,3이 대충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원이 지금 Y축에 접하는 상태 아닌가요? 그럼 요렇게 이만큼 간 거야. 이만큼 간 거지 이게. 반지름이 2니까. 그럼 딱 여기서 일단 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딱 여기랑도 X좌표가 매칭되는 상황이에요. 이 관계를 멀리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원을 좀 얹어보면요. 원이 대충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 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원이 대충 이런 식으로 있겠네. 이해돼요? 그럼 잘 봐. OAP가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쉬운 게 하나 보여요. 뭐? 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 이 점이 하나 보이네. 내가 이렇게 연결 지어버리면 직각이 하나 등장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직각이 되는 게 여러분들 쉽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두 개는 찾은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게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 주제인 것 같은데 새로운 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직각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OA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직각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직각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새로운 원의 등장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로 여기 또 원을 작도를 할 거야. 근데 봐봐.
얘가 지름으로 탄생한다는 건 중심은 무조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새로운 원의 중심이겠네. 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히 2란 말이야. 근데 얘가 2,3이니까 딱 여기 절반에 위치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원을 반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원이 있는 거지. 밑엔 그릴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얘랑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점이 여기랑 또 여기가 되는 거겠네. 아하, 그래서 내가 여기를 3번 점, 여기를 4번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꼼꼼하게 다 찾은 것 같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쭉 올라가는 거, 얘를 기준으로 쭉 올라가는 거, 그 다음 얘를 지름으로 했을 때 새로운 원이 탄생한다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번 점 너무 쉽죠? 0에서 그냥 여기 딱, 그러면 x좌표는 0, y좌표는 중심의 y좌표를 그대로 반영하실 거니까 0,3이 될 수밖에 없고, 2번 점도 너무 쉬워요. 4에서 딱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4,3. 여기까지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3번, 4번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3번과 4번 당연히 둘의 y좌표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y는 어떠한 라인에 대해서 당연히 교점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 어떻게 구하나요? 뭐 구하는 방법 많겠지. 뭐 지름 띡띡띡 이어가지고 이렇게 띡 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돼? 일단 이 y는 k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이해돼? y는 k를 찾는 이유가 뭐죠? 3번 점과 4번 점을 찾기 위해서 쓰는 건데, 내 말 잘 들어봐. 얘를 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하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두 가지 관점을 다 뭉뚱그려서 다 얘기를 할 건데, 잘 봐봐. 일단 여기에 y좌표가 3이야. 3. 이해돼요? 근데 지금 봐봐. 요렇게 쪼개지고 지금 또 요렇게 쪼개지는데 둘 다 반지름이 2잖아. 네, 안녕하세요. 올림퍼스 유형편 내신 수능 고난도 스튜디오 버전입니다. 슉, 슉, 슈루룩, 슈루룩. 아, 이게 글씨가 왜 지워졌냐면요. 쌤이 방금 영상을 찍었는데 녹화를 안 눌렀네. 슈밤.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촬영이고요. 어제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패드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면도 있고, 또 쌤 얼굴이 안 나오니까 또 쌤 얼굴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의 또 니즈가 있는 것 같아서 쌤이 또 빠르게 반영해서 찍게 됐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은 아니고 패드로 풀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작아. 그럼 막 도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보기가 너무 불편스. 그래서 쌤이 조금 칠판에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왔습니다. 공부 잘하고 계시죠? 요새 또 부쩍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이 조회수가 꽤 높아요. 여러분 또 학교에 홍보도 해주시고 어쨌든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도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새로운 원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 일단 문제를 보면 원을 쌤이 이렇게 이쁘게 좀 바꿔놨어요. 자, 이 원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너네가 현장에서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x좌표가 2인데 지금 반지름이 딱 2야. 그럼 이거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생각이 바로 탁 하고 이어져야 돼. 얘는 y축에 접하는 원이네. y축에 접하고 있는 원인 거야. 그냥 원이 아니에요. y축에 접하고 있는 원. 이해돼? 괜찮죠? 그 다음에 OAP가 직각이 돼야 된다? 그럼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모든 각에 대해서 다 찾으셔야 돼, 이건. 모든 각에서 다 조사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 개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하셔야 되고, 이 문제를 맞췄더라도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찾지 못했더라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0,0이랑 4,0이 있대요. 그러면 Y축을 세팅하고 X축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요. 자, 지금 0,0 여기 있고 4,0 뭐 여기 어딘가 있나 봐. 그래서 출제자가 얘를
O라고 했고요. 얘를 A라고 하는 상황. 괜찮지? 근데 원은 지금 2,3이거든? 근데 이 2라는 숫자도 뭔가 뭐 신이 약간 다 짜맞춰준 듯한 느낌이죠. 왜? 지금 여기 딱 중간이 2거든?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그럼 2,3을 내가 대충 여기라고 해서 여길 3이라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잘 봐봐. 이게 Y축에 접하잖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또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만큼 가고 또 반대쪽으로 이만큼 갈 건데 어머! 아니 2에서 또 이만큼 가면 4가 나온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런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원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느껴지네요. 그러면 원을 좀 그립시다. 원을 대충 이렇게 원이 있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O랑 A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 근데 직각을 만들어야 된대. 근데 너네도 벌써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여기서 쭉 올라가면 이거 자체가 그냥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될 거고 여기서 또 쭉 하고 올라가면 또 여기가 수직이 될 거예요. 그럼 벌써 두 개를 찾았네. 얘를 쌤이 1번 점 얘를 2번 점이라고 하고 그냥 바로 구하고 가자. 자, 1번은 0,3이 될 거고요. 2번 점은 4,3이 되겠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왜? 아니 얘를 내가 지름으로 인정한다면 또다시 90도가 탄생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말이야. 여기 어떤 OA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직각이 나오고 또 이렇게 직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이 여러 개가 동시에 등장해? 그러면 아 이거 원 위의 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직각이 여러 개가 나오면 여러분은 당연히 새로운 원이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을 그릴 거야. 근데 대충 그리지 말고 얘가 3이야. 얘가 3. 근데 얘의 반지름은 지금 2겠죠. 얘가 중심. 얘가 새로운 중심이 되겠네. 새로운 중심이 될 거고 이만큼 올라가서 위치할 건데 얘가 3이야. 아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단조로워졌어. 봐봐. 3.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긴 Y좌표가 1이었을 건데 우린 이만큼 가야 되니까 정확히 요 절반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을 내가 이렇게 완성시키면 돼. 오케이? 조금 이상한 원이긴 한데 어쨌든 보이죠? 교점이 여기가 탄생한다는 게 보이고 그러면 얘가 3번 점, 얘가 4번 점이 될 거고 밑에 원은 내가 그릴 필요가 없죠. 왜? 얘랑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가 직각 삼각형이 되는 점은 4개의 점이 있는 거죠. 4개의 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3번, 4번을 구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3번, 4번을 구할 때 드는 생각은 딱 하나 이거야. 지금 얘와 얘는 당연히 같은 Y선상에 있을 거야. 요렇게 어떤 Y는 K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해돼?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선생님 K는 갑자기 왜 구하나요? 라고 하면 K를 찾으면 여기도 다 나올 거 아니야. 원방을 아니까. 그래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식이 있을 거고요. 원방끼리 연립하는 거 아니면 그냥 기하적으로 뚫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오빠 이름이 기한이니까 기하적으로 좀 푼다라고 하면 미안해요. 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 봐봐. 지금 여기도 2, 그다음 여기도 2야. 이래. 그리고 당연히 여긴 2등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 말은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정확히 같다는 것이고 얘가 중점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의 y좌표가 3이었으니까 k는 그냥 보자마자 y는 2분의 3이에요. 이래. 그럼 2분의 3을 찾고 나서 이 생각을 하면 돼. 봐봐. 내가 진짜 많이 하는 생각인데 얘를 기준으로 얘랑 얘도 똑같아. 그럼 당연히 대칭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해? 도형의 방정식, 특히 원이 나올 때 이 x, y 좌표들은 다 대칭성을 이루고 있거든. 쌤이 오늘 내신 수능 고난도 풀면서 이런 풀이들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이런 태도 확립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얘와 얘가 지금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이 길이 구해서 2에서 더하면 되고 2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파란색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봐봐. 지금
여기 길이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탁 하고 이어버린 반지름 2야.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4에서 4분의 9를 빼면 4분의 7. 따라서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7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끝났죠? 자, 따라서 3번과 4번 점의 좌표는 끝났습니다. 기하적으로 풀 거라면 X좌표는 2에서 2분의 루트 7을 갈 거고요. 그 다음 X에서 그러니까 2에서 2분의 루트 7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출제자가 원하신 XY 좌표의 합을 그냥 한 번에 구해버리자. 여기서 한 번에 구해버릴게요. 자, 숫자 2분의 3 여기 2랑 2가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7 근데 2랑 매칭되니까 따라서 합은 2분의 7 뿔마 루트 7이 될 거예요. 이거 뭐 어렵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됐고, 자 식도 한번 볼게요. 식으로 푼다라면 이렇게 풀면 돼. 식으로 푼다는 건 내가 적당히 연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연립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두 원이 같다라고 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두 원을 쓸게요. 자, 위에 원은 나와 있죠.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야. 이건 이미 주어진 식.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되는 건 이 원을 작성하면 되는데 중심이 2,0에 반지름이 2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또다시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너무 이뻐 식이. 둘이 연립해서 뺀다라고 치면 날라가 y제곱도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0이 나오겠네. 괜찮아? 그러면 y는 2분의 3인 게 또다시 확인되는 거고 이때 다시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x좌표가 당연히 출력될 수밖에 없겠네. 두 개로. 괜찮죠?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봐봐. 합이 얘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의 합은 얼마야? 3이죠. 3. 둘이 더하면 3. 얘의 합은 7이야.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누구야? 7이야. 7. 최소값을 비교하면 되는데 남은 게 이거잖아. 3과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7이야. 3 vs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7이에요. 근데 이 안에가 루트 7이 대충 2점 얼마? 그럼 얘가 4점 얼마야? 그럼 2로 나누면 2점 얼마가 될 거니까 당연히 얘가 작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거고 둘이 더하라며 맥스와 미니멈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최종 답 얘랑 얘를 더하면 되니까 2분의 21 마이너스 루트 7로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문제는 그냥 90도가 여러 개 나오면 새로운 원을 너네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인단 말이야. 꼭 알아둡시다. 새로운 원은 그냥 무작정 발견하는 게 아니고 90도의 조건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때 당연히 역으로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문제 네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괜찮죠? 자, 1번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쌤이 풀이를 그냥 두 가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판 기하적으로 쓱 풀고 공간 남으면 그냥 쭉 이어서 갈 거고 안 되면 그냥 칠판 지워서 식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봐봐. 지금 문제에서 정삼각형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그럼 되게 특수한 상황이거든. 이게 문제에서 정삼각형을 줬다는 것 자체가 기하적으로 푸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봐봐. 이게 반지름이 4예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지. 괜찮아? 그리고 당연히 도형을 이딴 식으로 납두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거는 수선의 발에 떨궈야 돼. 이렇게 떨굴 거고 얘는 당연히 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가 2루트 3이 될 거거든. 2에 루트 3이 되겠죠.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괜찮지? 이해돼요?
그럼 이 생각을 해봐. 지금 너가 수발을 떨구자마자 탄생하는 요 점 M, 이 문제의 주인공이죠. 왜? 직선 위인데 길이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A와 B는 M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대칭일 수밖에 없어. 왜? 중점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파란색 선을 좀 떼내볼게. 이렇게 떼내서 여기 지금 A, 여기 지금 B가 있고요. 여기 지금 M이 있는 상황 아니니? 여기 길이가 2라며. 그럼 당연히 이 생각 하셔야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럼 당연히 이 길이 같고요.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러면 쌤이 이 녀석의 길이를 그냥 P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길이를 그냥 Q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게임 끝났죠, 이거. 왜? 야, B의 X좌표는 B의 X좌표 2라는 자, 이제 M의 좌표 M의 X좌표에서 얼마만큼? P만큼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A의 X좌표는 뭐야? M의 X좌표에서 P만큼 빠지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이 구조는 복사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B의 Y와 C의 Y 역시 M의 Y에서 Q만큼 올라가면 되죠. B는 Q를 더하면 되고 얘는 M의 Y에서 Q를 빼면 됩니다. 괜찮아? 그럼 답까지 그냥 바로 내버릴게. 아니, 쌤 하나도 안 구했는데 괜찮아요. 그냥 M의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 될 거고 얘도 또다시 M의 X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될 거고 결국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의 구조겠죠. 그럼 하나하나씩 구하면 돼. 봐봐. 얘들아, 얘가 6이야. 얘가 6. 근데 지금 여기 밑변 2루트 3이거든? 이해돼요? 다 끝난 거 아닌가? 6, 2루트 3.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를 구할게요. 이 길이. 이 길이를 내가 구할게. M, 여기가 뭐니? 얘 뭐야? P야? 뭐 MP? 그럼 봐봐. 36, 12. 그럼 24니까 2루트 6이 되겠네. 새로 발견한 길이. 괜찮아요? 그럼 다 됐거든?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되냐면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야. 왜? 봐봐. 6. 2루트 6.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값을 아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의 x가 닮음을 쓰는 거와 똑같은 풀입니다. 6분의 2루트 6이라서 3분의 루트 6이야. 그럼 나온 김에 사인도 좀 같이 구해버리면 괜찮죠? 사인까지 구해버리면 6분의 2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인 것도 알아요. 닮음을 찾기 위해 다 쓰일 거니까 찾아두시고 일단 우리의 급선문이 이거야. M을 찾아야 돼. M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2루트 3. 이 길이를 이용하는 거. M을 찾기 위해선 길이 2루트 3을 이용할 거야. 근데 2루트 3은 그냥 길이가 아니고요. 사선 길이입니다. 얘는 사선 길이. 대각선 길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봐봐. 2루트 3을 쓰려면 각을 알아야 돼. 요각을 알면 되거든. 요각. 괜찮지? 쌤, 요각은 어떻게 찾나요? 아니, 뭘 어떻게 찾아? 나와 있잖아, 여기. 이 각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이 각. 밑변분의 높이 하면 루트 2죠. 루트 2. 그러면 요 각을 쌤이 그냥 동그라미라고 지칭하면 탄젠트 동그라미가 루트 2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때 1대 루트 2 대 루트 3인데 어머! 얘가 2루트 3이야. 정확히 매칭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M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2루트 3이잖아. 근데 1대 루트 2 대 봐봐. 1대 루트 2 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2 대 루트 3이야. 그럼 2 대 2루트 2니까 M은 2, 마이너스 2루트 2로 그냥 확정될 거고 이제 PQ만 구하면 되는데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왜? 봐봐. 지금 내가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준 건데 이 X랑 똑같아요. 여기가. 얘도 X야. 되니? 그럼 내가 요것만 뚝 떼낸다라고 치면 이렇게 될 거야. 봐봐. 요렇게 해서 여기가 그냥 X인 거고 여기가 지금 2인 거잖아. 근데 코사인이 얼마라고? 3분의 루트 6.
그럼 2 곱하기 3분의 루트 6이 여기 길이 괜찮죠? 3분의 2 루트 6이야. 아하,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P. 자, 그럼 또다시 얘를 구하면 되는데 끝났어요. 왜? 2에다가 사인 값 구하면 돼.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럼 얘가 3분의 2 루트 3이 될 거고 이 녀석이 Q가 될 거다. 괜찮죠? 계산 마무리 합시다 그러면. 자, mx의 제곱 4고요. 아, 여기 y지. 미안. 여기 4. p제곱은 얼마야? 그냥 9분의 약분 치지 말고 적어요. 24. 자, 얘는 얼마지? my.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또다시 8. 빼기. q의 제곱 누구니? q가 어디 갔어? 3분의 2 루트 3. 9분의 12죠. 그럼 계산을 하시면 12에다가 뺄 거야. 9분의 36이니까 4죠. 그래서 답이 8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기하적 풀이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서술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거든. 내가 직접 문제를 풀 때는 이 과정도 적지 않고요. 이것도 적지 않아요. 그냥 이 도형 안에서 다 처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이게 특수각이랑 대칭성이 등장했다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는 문제를 변형하신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는 기하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해돼? 그럼 선생님 얘를 식으로 푸는 건 어떻게 하나요? 식으로 푸는 것도 선생님이 얘기를 할 겁니다. 얘를 접근 1이라고 할게 내가. 접근 1. 기하를 이용한 풀이고요. 지금 그냥 바로 지워서 접근 2. 수식 풀이도 한번 내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울게요. 지울게. 수식 풀이도 한번 보고 갑시다. 접근 1 풀이는 다 했고 여기 2 루트 6은 필요가 없거든. 기하 풀이는 했고요. 기하 풀이 했고 접근 2. 수식을 이용한 풀이. 뭐냐면 2 루트 3까지 구했고 여기가 6,0이야. 그러면 y는 m의 x-6이라고 우리가 적고요. 점직거리가 2 루트 3인 걸 쓸 거니까 재빨리 방정식으로 바꿔야 돼. 바꾸면 mx-y 마이너스 6m이 0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0,0까지의 점직거리가 얼마야? 2 루트 3인 걸 우리가 써서 이 직선을 그냥 구하면 돼. 이 직선 구한다면 어떻게? 원이랑 연립하면 돼요. 그냥 수식으로 무지성으로 그냥 다 밀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안 좋은 풀이 아니야. 훌륭한 풀이야. 그럼 한번 가보자고.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절대값 00 넣을 거고요. 절대값 그냥 6m 정도라고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떼도 되고 얘가 2 루트 3 괜찮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제곱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36m 제곱는 제곱을 한 거야. 12에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거 계산하시면 m제곱이 24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럼 m이 얼마야? 아, m제곱으로 그냥 납둘까요? m제곱으로 납둘게. 어차피 연립을 할 거니까. 괜찮아? 자, 그럼 나왔잖아. 이제 뭐 해야 돼? 원이랑 연립하세요. 얘랑 어디 갔어? 얘랑 연립을 할게요. 내가 누구랑 연립을 할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과 연립을 할 거니까 y 자리에다가 쏙 하고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x제곱에 어차피 m제곱이 나올 거라서 내가 그냥 납둔 거거든. m제곱에다가 x-6의 제곱 이 녀석이 16이 나올 거예요. 봐봐, 이게 계산이 별로 달가운 계산은 아니라서 내가 안 하는 건데 내가 이런 계산률에 좀 약해. 자, 어차피 곱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얘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면 우리가 어차피 알파, 베타를 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근과 계수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냥 y좌표 쓰면 어떻게 구하나요? 어차피 여기 알파, 베타 넣어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그게 y잖아. 그러면 y1, y2를 내가 친절하게 적어드리면 m의 알파 마이너스 6 얘는 m의 베타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니까 둘을 또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곱하시면 어떻게 돼? m제곱에다가 알파 베타 빼기
36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36이 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 괜찮니? 아, 계산해야지 뭐. 자, 그러면 계산 치자. 이걸 결국 뚫어내야 뭐가 보이니까 계산을 칩시다. 양변 24를 곱할까요? 그러면 25에 m제곱에다가 이건 그냥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24에 잠깐만 25의 m제곱이 아니고 25의 x제곱 더하기, 자 천천히,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얼마야? 12x 더하기 36 이렇게 될 거고, 여기 24가 곱해진 게 넘어올 거니까 빼기 24 곱하기 16, 얘가 0이 되겠네요. 후! 괜찮아요? 야, 그럼 다 구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5분의 12야. 알파 베타가, 이 계산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나 왜 이렇게 불안하니 이게? 잠깐만, 큰일 날 뻔했어. 여기 12가 어디 갔어? 여기 12죠. 그럼 m제곱은 2분의 1이잖아. 아, 숫자가 너무 이상하더라고. m제곱은 2분의 1. 아, 왜 그러냐면 내가 수식풀을 안 했어가지고.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만 수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 수정해서 16이고요. m제곱 자리에 미안해 2분의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1을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에다가 2 곱한 게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거고, 3x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더하기 4가 되겠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얼마예요? 3분의 4야. 3분의 4 이해되시죠? 3분의 4 갑자기 울렸어. 다시 못 찍어. 자, 3분의 4 그 다음 m제곱은 2분의 1이었고요. 알파 베타가 3분의 4. 자, 그 다음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죠. 그럼 마이너스 24 맞죠? 근데 이거 숫자가 왜 이래? 알파 베타가 이거는 맞아? 2 곱했잖아. 마이너스 12x 36 32 넘으면 4 맞잖아. 그럼 알파 베타가 3분의 4잖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쭉 갑시다. 24 더하기 36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계산해 칠게요. 자, 여기 계산하면 얼마지? 3분의 2. 그럼 여기 3분의 4 나왔잖아. 3분의 2, 3분의 4. 둘이 더하면 얼마야? 2죠. 더하기. 자, 요거 계산하면 돼요. 12의 절반, 6이죠. 그래서 답이 8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 수식으로 풀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수식으로 풀었어? 잘한 거야. 못한 게 아니고요. 버리라는 게 아니야.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근데 혹시나 y좌표를 구할 때 이 생각을 못했다라면 그건 조금 반성해야 돼. 그건 조금 반성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압도적으로 편할 거고요. 근각에서 당연히 엮을 수 있어야 되고, 알파 베타 또 따로 구한 사람들은 또 반성해야 돼. 됐어? 근데 쌤, 제가 알파 베타도 따로 안 구하고 이런 식으로 잘 갔어요 라고 하면 수학을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물론 수식으로 여기까지 갔어도 잘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풀었다면 진짜 완벽한 거야. 지금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접근일에 기하도 한번 떠먹어 보라고. 연습을 해보라고. 연습을 해야 그만큼 시야가 늘어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나이가 들어서 말이 너무 길어져.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풀이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풀이 전부 다 꼭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 3번 문항은 쉬워. 이거 쉬움. 좀 많이 쉬운 것 같아요. 내신 수능 고난도 문제 중에서. 일단 y는 x 뿔마 루트 2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 뭔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x 더하기 루트 2 대충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루트 2 대충 이렇게 있을 거야. 얘에 동시에 접한대. 얘가 뭐니? 대충 이렇게 접하는 상황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중심은 얘의 절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점이라는 거죠. 이거와 이거에. 그럼 얘와 얘의 중점이 이루는 자체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색깔 좀 구분할게요. 핑크. 당연히 y는 x야. 이해돼? 그럼 가조건은 무슨 말이야? 동시에 접한다? 이 말은 중심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끝! 자, 나조건. 그냥 서로가 중심을 통과하는데 아, 무슨 말이야? 반지름이 똑같음. 색깔을 구분하고 싶어요. 반지름이 똑같음. 반지름이 동일. 괜찮죠? 끝났는데? 자, 그럼 반지름을 찾자. 야, 이 거리의 절반 아니야? 이 거리의 절반? 그러면 뭐 y는 x랑 그냥 때려버릴까? 자, y는 x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점짓거리 때리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루트 2는 0. 자,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옳지. 점을 하나 뽑아요. 점을 뽑아. 점을 픽하시고. 그럼 여기 점을 하나 뽑아. 0,0을 내가 뽑을게요. 그 다음 점짓거리 때려버릴게. 그러면 얘랑 얘를 점짓거리 때려버리면 루트 2분의 빵빵 절대값 갈 거니까 루트 2에서 1입니다. 아, 그럼 반지름이 결국 1이라는 거죠. 끝. 그럼 원을 그려.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의 중심을 통과하게 또 원을 그려요. 원을 이렇게 원이 너무 슈밤적인데? 대충 요렇게 요 정도 하면 뭐 괜찮겠죠? 그럼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통과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봐봐. 여기 그냥 자명하게 1. 자, 여기 또 자명하게 1. 여기 또 자명하게 1이야. 정삼각형이네. 그럼 여기 60도인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가 이거거든. 이거. 괜찮아? 쌤, 어떻게 구해? 뭘 어떻게 구하긴? 반으로 잘라, 이렇게. 반으로 잘라.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봐봐. 도형 완성하는 거. 색깔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뭔 색깔로 하지? 항상 색깔이 고민이야. 자, 이 점, 요렇게 이어, 요렇게 이어. 그럼 요 부채꼴 보이나요, 여러분? 부채꼴. 부채꼴에서 요 이등변 삼각형 빼면 요 부분 나오지. 그러니까 요 활꼴의 2배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지금 요걸 별이라고 하자. 답이 2별이에요. 우리가 곧 이별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별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봐.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1, 그 다음에 60도, 또 60도 돌아갔으니까 120도야, 여기는. 그럼 끝났잖아. 괜찮니? 시끄럽지 않았어? 자,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 파이죠. 여기서 120도, 360도분의 120도 하면 3분의 1. 그럼 3분의 1파이야, 부채꼴이. 여기서 뺄게요, 뭘? 이등변 삼각형을 뺄 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어떻게 구하면 돼? 방법 여러 가지지 뭐. 이렇게 하면 여기가 60도. 그지? 1대 2대 루트 3.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우리는 알고요. 여긴 2분의 1, 여기가 또다시 2분의 1. 됐어? 그럼 1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해서 2분의 1 배하면 되니까 4분의 루트 3이네요. 이거의 몇 배라고? 2배. 왜? 이게 별이었잖음? 이게 별임?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답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선지에 없어요. 통분을 시켜놓은 거지. 그러면 자, 최종 답까지 구해드리면 6분의 4파이 빼기 3 루트 3이 되겠죠. 이러면 선지에 있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이게? 3번. 답이 3번이 되겠다. 수능 고난도 문제 중에서 좀 가장 빠르게 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죠? 이 활골 넓이 구하는 거. 얘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활골이라고 하죠. 활골.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대수까지 좀 학습을 하셨다면 호도법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활골의 넓이는 2분의 r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의 2배니까 답은 그냥 R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거든. 그러면 우리가 세타가 120도였으니까 3분의 2파이예요. 근데 반지름 1이죠. 1에다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거든. 사인 3분의 2파이가.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수까지 학습했다면. 우리가 여러분 대수까지 알고 있다면. 근데 뭐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if 대수를 안다면. 대수를 안다면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풀어도 무방함. 문제 없음. 중학교 도형이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3번 살펴봤고요. 곧바로 이어서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4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아마 뭐 어떻게 푸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A, B 극선 아닌가?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 딸깍 하고 풀었을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이제 극선의 방정식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이거 난 닮음으로 풀면 그냥 정말 쉽게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닮음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구해볼게요. PAB의 넓이 보다시피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아니 당연히 이거 나왔으니까 수선 그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수선 그었을 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해야지. 근데 야 이게 현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하고 이어버리면 얘도 수직이에요. 2등분 되겠네. 그럼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 그냥 스스로 완성이 된 건데 왜 극선을 쓰는 건지 모르겠네. 봐봐. 야 얘들아 반지름이 루트 13이야. 맞지? 자 0,0에서 5,-1까지 거리요. 자 색깔 구분해서 점과 점 빡 하고 쓰면 얼마지? 여기가 루트에 26이 나오잖아. 루트 26? 루트 13? 어머! 여기가 루트 13이야. 이거 45도임. 끝났음. 그럼 봐봐. 이 길이 같아요. 그지? 그럼 1대1대 루트이니까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3, 23, 루트 2분의 루트 13이야. 요 길이가. 그지? 그럼 얘의 2배 하면 이 밑변이 나올 거고요. 쌤 높이는요? 아니, 야, 지금 얘만 구하면 된다니까? 야, 45도야. 그럼 여기도 몇 도야? 45도야. 그럼 이거 얼마야? 루트 2분의 루트 13이야. 이거 다 같다니까? 빰빰빰. 세 개가 다 같아요.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13이에요. 높이가. 맞지 않냐?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끝인데 그럼 이거 날라가서 답이 그냥 2분의 13. 그래서 P 더하기 Q 하면 답이 15로 그냥 딸깍 완성인데? 굳이 극선을? 굳이 극선을? 직각 삼각형의 닮음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쌤이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직각 안에 직각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직각 안에 직각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직각이 있고 또다시 직각이 있어.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뭐냐면 A, B, C라고 하면 B제곱은 AC예요. B제곱은 AC. 괜찮지?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되게 많이 쓰이거든. 이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는 이 녀석의 제곱비를 따라가요. L 제곱 대 M 제곱을 따라가. 요 두 가지는 알아야 돼. 이거 되게 많이 쓰이거든. 어려운 문제 풀 때 쓰여서 계산에 단축하는데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알아주자. 얘를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라고 배워요, 우리가. 괜찮죠? 4번이 너무 험하게 좀 빨리 끝나가지고. 자, 여기까지 해서 4번까지 알아봤고요. 쌤은 오늘 또 다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또 촬영하러 갈 거니까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의 그 1등급 내신 수능 고난도 문제도 아마 칠판에 풀 것 같아요. 칠판에 푸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더 편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이번 시간 우리 4강이죠. 4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여기까지 할게요.